안녕하세요. 맥키네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닌 관련된 글로벌 논문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주가는 34,000원 지지 흐름이 중요한 어떤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에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56% 하락세, 다우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7% 하락세,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14% 하락세 흐름이고요. 유가는 좀 올라와 있고 금값도 좀 상승세 흐름입니다. 이번 주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빅테크 관련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요. 지난주에는 이제 테슬라의 어떤 실적 발표의 흐름으로 국내 증시가 코스닥 쪽에서는 3일 연속 오늘까지 하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했습니다만, 거래소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거래소 중심으로 이 증권사들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대부분 매도를 했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만, 거래소에서 매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주체들 간에서도 수급이 좀 혼조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다시 또 이제 원달러 환율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의 흐름하고 좀 원달러 흐름이 조금 이제 다이버전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1334원 80 오늘 6원 이제 60전까지 좀 올라가면서 흐름들이 환율이 좀 불안해지고 있는 부분, 최근에는 이제 1분기 실적 부진과 수출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영향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에도 영향을 주는 어떤 수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환율 흐름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 3배 이상 4배 가까이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급격하게 이제 코스닥 쪽이 900선 넘어갔다가 지금 850선까지 일단 전반적으로 내려왔죠. 이제 코스닥 지표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요. 3일 연속으로 지금 연봉을 맞고 있죠.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보조지표에 의해서 이제 스토캐스틱 패스트 월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가열권으로 좀 왔다 하는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서 지금 윗꼬리가 맞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과거에 이제 코로나 때 이제 2020년, 2021년에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스토캐스틱 패스트에 보시게 되면 이 고점에서는 이렇게 항상 색깔이 진해집니다. 2020년도에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2021년도 7월 달이 이제 이때 고점이었죠. 찍고 이제 내려오면서 사실 이제 작년 말에 10월 달 이후에 이제 바닥 가격을 이제 하고 이번에 이제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 다시 또 이제 위에서 매도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구간에 나와 있는데, 일봉상으로는 이제 3일 연속으로 좀 급락이 좀 나와 있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를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서 오늘 또 지금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음봉만 지금 거의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에도 지금 이제 100원이 빠져서 34,000원대가 이제 박스권을 나누는 어떤 이제 경계 라인이죠. 중위값 36,000원은 이제 오히려 지금 저항대를 맞이고 있고, 이 34,000원대가 박스권 하단 부분인데 여기도 살짝 이제 종가상으로 내려갔고 시간에도 좀 빠져 있는 모습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은 위치까지 좀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 지표도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음봉이 맞으면서 이 파라볼릭자의 어떤 추세, 상승 추세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은 이제 금요일보다는 작아졌습니다만 거래가 금요일 하고 오늘 거래량도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요. 6.91%.
그리고 오늘 현물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HLB는 좀 해줬는데 기간 매도 개인들은 뭐 계속 일단 사주고 있습니다만 장중에 이제 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3분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제 36,000원대가 이제 저항이 계속 이제 되는 모습들이 오늘은 35,000원대까지도 하면서 34,000원 지지 흐름들이 장중에는 이제 저점 흐름을 보이다가 결과적으로 종가 부근에서는 살짝 이탈하는 어떤 흐름들, 수급이 어떤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개별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관련되는 부분들도 지난주 중반부터는 계속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제 압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은 특별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한번 챙겨볼 기사로 HLB 관련해서 이 IT조선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전망을 좀 물어봤던 부분인데 HLB는 이제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 파이프라인인데요. 가장 활발하게 연구 논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임상 현장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로 여겨지고 있는 상태고, 작년에 이제 뭐 학회를 통해서도 높은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도 있었죠. 그리고 다양한 이제 국가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도 이제 수십 건의 논문이 나오고 있죠. 리보세라님 단일 약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좀 이제 유례가 드물 만큼 굉장히 많은 더 임상과 논문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임상을 통해서 효과를 보이는 어떤 암의 인디케이션만 하더라도 위암, 뭐 간암, 폐암, 유방암, 뭐 대장암 여러 이제 암종에서 이제 이런 어떤 효과를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 리보세라님만큼 많은 논문이 이제 발표되는 사례가 좀 상당히 좀 드뭅니다. 그만큼 이제 이 리보세람 약물에 대해서 안전성도 좀 높고 경제적으로 좀 이제 저렴한 어떤 저분자 물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케이션을 확장할 만큼 효과가 이제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윤기웅 HLB 전략기획본부 부장도 외국에서 이제 리보세렌 관련해서 임상 결과 논문이 계속 발표된다는 말은 그만큼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일일이 확인하기조차 뭐 보골 정도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연구자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중국 등 여러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경우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암의 어떤 치료 옵션의 확장을 통해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미 이제 리보세라님은 글로벌 임상 적응을 해서 이 간암이라든지 선양 남성암, 위암 외에도 이제 여러 이제 그 임상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암이라든지 난소암, 대장암 요런 이제 임상 관련되는 연구 결과를 계속 이제 학회를 통해나 뭐 논문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이 이렇게 여러 이제 인디케이션을 확장해도 효능을 보이고 있는 것은 표적항암제 중에서 두 가지 타켓 중에서 이 신생혈관 관련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지금 차단하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고용암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이 신생혈관 인자 관련되는 부분을 세포 혈관 이제 내피 세포 표면에 있는 특히나 이제 베제프 R2에 특이하게 이제 선택을 좀 해서 이제 결합하는 것을 막는 어떤 기전을 가지고 암세포의 어떤 성장과 전이 이런 것들을 막는 어떤 기전이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암이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을 통해서 몸 안에 어떤 이제 면역 세포들이 반응을 안 하게 만들어서 이 암을 이제 콜드 투모 형태로 되고 있는데요. 리보세라님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이제 핫튜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몸 안에 있는 면역 세포가 반응을 할 수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 감문 억제제들의 어떤 기전들을
반응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리보세라님이 그동안 많은 이제 병용 파트너를 했던 이유도 뭐 이런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 달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간암 1차 치료제로 항서제약과 이제 FDA, NDA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쪽에 굉장히 좀 유명한 오병용 이제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중국 쪽에서는 2014년도부터 시판 허가를 받아서 항서제약이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는 컨텐츠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FDA 승인 신청 이후에 HLB 입장에서도 중요한 어떤 컨텐츠 점프를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미 이제 프리 NDA 미팅을 통해서 NDA 신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작년에 임상도 일단 끝냈고, 특히나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은 FDA에서 지금 승인된 1차 치료제가 4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간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환자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FD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암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이제 높아진다는 어떤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 기전인 베제프2R 관련되는 부분과 이 PD1제 저해제 캄넬리주만과의 어떤 조합은 아직까지 허가가 된 바가 없는 어떤 치료 기전입니다. 그래서 HLB도 신약 허가에 관련해서 주가 상승에도 상당히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뭐 주가가 확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 NDA 어떤 허가 이후의 어떤 기대감으로 새로운 어떤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의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구간이죠. 자, 오늘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어떤 조정 이후에 오늘 다시 또 이제 2% 이상의 어떤 상승을 보였고, 월봉상으로는 이제 4월달 봉이 이평선 수렴을 하면서 올라가는 월봉 차트를 만들고 있죠.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도 계속 이제 늘고 있고요.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20일 기준으로는 조금 이제 줄어 있습니다만, 이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도 체결이 100만 주 넘게 되면서 수급의 부담은 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료에 관련되는 부분들과 수급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딪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1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만드는 삼각 수렴형이 상승형으로 되기 위한 이 거래가 늘면서 이 위에 고점들을 넘어가는 형태들이 4월 달에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5월 달에 이제 재료를 반영하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36,000원 라인을 했는데 이게 좀 지켜지지 못했고 다시 또 이제 34,000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빨리 이 좁은 박스권에 윗단을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번 주에 좀 나와야 되는데요. 시장 상황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34,000원, 36,000원대의 회복 흐름이 이번 주 양봉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번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